새를 보러 와요 새보라 같이 새를 봐요 새보라 함께 새를 봐요 새보라 새보라. 안녕하세요. 새를 보는 라디오 새보라입니다. 저는 혜연. 저는 루미, 저는 도리입니다. 오늘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산새들 중에서 노란색 새들에 대해 먼저 묶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노란색이고 겨울에 자주 볼 수 있는 산새를 3종을 준비를 했는데 뭐게요?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니 끝까지 정주행 미관식 팟캐스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겨울에 자주 볼 수 있는 노란색 산새는 바로 노랑턱 맷새입니다. 너무 자주 볼 수 있죠. 소개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충격이죠. 진짜? 진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기하네. 너무 충격입니다. 하나도 충격이지 않은 목소리로 진짜. 충격입니다. 전 하루에 그래도 주기적으로 5마리씩은 보고 있는데 매일매일요? 네. 저는 아니에요. 좋은 곳에서 지내시네요. 많으면 20마리? 박탈감이 약간 느껴져요. 근데 이렇게 가까운 새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인지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이 약간 충격이에요. 슬픈데요? 우리가 이 새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것이.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나 흔한 새인데도 제가 노랑 턱매새에 관한 정보를 찾아봤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뭐 특징이 많진 않더라고요. 어떤 특징이라 하면 뭐 관련된 속담? 이런 게 거의 전무한 느낌? 눈에 안 띄고 잘 살아왔나 봐요. 어? 노랑턱 맷새는 크기 17cm입니다. 제법 크죠? 진짜 큰 편인 것 같아요. 같은 과 새들에 비해서. 참새보다 크고 박새보다 약간 더 큰 느낌. 무게는 몇 g일까요? 20g. 21g. 16에서 50 21g. 아니야? 우선 외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맷새 같은 형상을 머리에 떠올리세요. 맷새. 네. 부리가 두툼한 맞아요. 동글새. 약간 동그랗고 꼬리가 좀 있는 게 티가 나고 조그맣고 뭉툭한 부리를 가진 배경을 떠올리시고 암컷, 수컷이 다르게 생겼는데 둘 다 몸 윗면은 등면이죠. 그러니까 약간 얼룩덜룩한 갈색이고 배면은 흰색입니다. 수컷은 얼굴에 눈 주위로 검은 밴드를 하고 있어요. 네. 상상 속의 도둑이 하는 눈 가리개 같은 검은 밴드. 약간 궤도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도둑은 없는데 눈만 가리는 도둑은? 눈을 가릴 필요가 없잖아. 사실 도둑이. 눈이 메인 아니에요? 요즘 사람을 구별하는데? 그래서 근데 쓰는 거 아니야? 마스크는 하는데 아. 그 눈에다가 그 끈에 맞아요. 그 검정 고무신에 나오는 근데 그럼 눈에 구멍을 뚫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셀프로 없잖아. DIY 로 그런 사람이 뚫으신 거야? 없잖아. 그런 불편한 거를 왜? 약간 도둑의 이데아? 그치. 이데아 도둑 같은 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 걸맞게 불이 바로 아래쪽 턱 부분이 노란색이고 이 눈에 했던 검은 밴드 윗부분에 노란 깃털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은 밴드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노란 깃털이 있는 거죠. 근데 노란색과 대비되게 가슴 위쪽이랑 정수리 쪽은 큰 까만색 깃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슴에 있는 거는 삼각형 모양이에요. 그 검은색 깃털이. 그래서 약간 턱받이를 하고 있는 인상을 줍니다. 반면 암컷은 수컷의 까맸던 부분이 검정색이 아니라 갈색이고 노랬던 부분은 밝은 베이지색입니다. 그래서 얼굴 쪽을 봤을 때 수컷은 약간 과속방지턱 같은 눈에 띄는 무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암컷은 노릇한 빵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 노랑턱 맷새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머리 위쪽 깃을 위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쪽이 약간 삼각형으로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박새과 중에서도 진박새가 약간 세울 수 있잖아요. 머리 맞아요. 깃을. 그런 맞아요. 것처럼 세울 수 있는데 진박새보다 더 잘 세우는 것 같아요. 진짜. 거의 디폴트가 세워져 있는 느낌?
진짜 모히칸 버드예요. 뭔가 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새 중에서 가장 머리를 잘 세운다? 맞아요. 흔하게 맞아요. 보지 않는 새 중에도 있어요. 쑥새 같은 거? 아, 그렇네요. 노랑눈 메세, 노랑눈썹 메세는 거의 안 세우더라고요. 못 세우잖아. 못 세워요? 네, 못 세워요, 노란 그래요? 눈썹. 근데 진짜 신기하네요. 왜 못 세우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한 번도 세운 세운 사진은 없어. 본 적 없어. 근데 뭔가 새들이 다 깃털을 이제 막 그러게. 기지개를 켤 때 왜 세우지? 보면은 가슴 깃털이나 배 깃털은 되게 많이 세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머리 깃털을 세우는 것도 좀 보편적인 그러게.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세우는 애들 세우는 애도 없어요. 노랑턱메스가 유달리 세우는 것 같아요. 그냥 기본이 정말 삼각형인 진짜 머리가. 물새는 안 세우잖아, 잘. 한새에서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느낌? 그냥 곤줄박이가 머리깃을 세울 수 있냐고. 한 번도 세우는 근데 거 본 적 세우더라도 없어. 있는데 안 세우는, 할 수 그니까, 있는데 안 그게 하는 건가? 근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면 살다가 한 번쯤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세우는데 세우긴 하더라도 진짜 약간 우리가 기지개 펼 때 이런 느낌으로 조금 섰다가 부시시. 약간 근데 부시시. 노턱에서 다시 항상 가라앉지. 세워진 느낌? 그니까. 아예 90도로 선 느낌. 좀 힘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 머리 그게 깃털에. 누르면 안 눌릴 것만. 그러니까 뾰족할 것 같아? 쓰르면은 안 쓰러지고 이렇게 계속 근데- 팽팽하게 근데 세우고 진짜 있을 것 같아. 노통맷은 머리가 동그란 걸 본 적이 없고 전 항상 있는데? 네. 이게 하루에 20마리씩 보시면 왜 경우의 수도 많아지는 거야? 이게 머리를 세우는 게 너무 큰 특징이다 보니까 약간 노란빛이 보이고 머리가 삼각형의 새를 보면 되게 안 헷갈리고 노랑 턱메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만 믿고 머리 눕힌 노랑 턱메새를 보게 돼요. 근데 얼마나 자주 봐요? 제법 자주 봐요. 한 아. 10명이 있으면 그냥 몇 초 10명? 동안 세우지 않는 거지. 그래? 아. 10마리가 있으면 한 3마리 정도는 안 세운 순간으로 발견돼. 이게 뭐야? 그러니까 머리 눕힌 노랑 턱메새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걸 봤을 때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요. 이게 노랑 턱메새가 아니라 노랑 눈썹 메새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절대 아니고. 항상 노랑턱 메세였다? 거의 그렇죠. 웃기네. 눕힐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관찰을 하셔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왜 세웠다 눕혔다를 하는지 약간 모르겠네. 의사소통일까요? 뭔가 나의 감정이 격해졌다라든가 두루미 같은 애들도 머리가 빨개지면? 그죠 빨개지는 거에 따라서 감정 상태 약간 내가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나에게 호의적이거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건가? 제가 봤을 때 노랑 턱메스는 늘 약간 때로는 다니지만 밥 먹는 건 약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뱁새는 때로 다니는데 다 같이 밥을 먹어. 근데 노랑 턱메스는 조금 때로 다녀도 각자 밥을 혼자 다닐 때도 많은데. 먹는 느낌인 거야. 근데 그러면 내가 혼자 다닐 때는 굳이 그게 의사소통이면 굳이 머리깃을 세웠다 눕혔다 그냥 약간 재미로 이렇게 하는 건가? 키 커 보이려고 너무 기선 제압을 해서 내가 먼저 그치. 아니 혼자 밥 먹다가 누구한테 기니까 모르잖아, 밥 먹는데 누가 올지. 세우는 연습을 우리가 하는 오는 거잖아. 건가? 아니, 다른 새들이. 세우는 연습을 하는 밥 걸 수 먹을 때 있지. 애들이 제일 예민하잖아. 그렇긴 하지. 안 예민해 보이던데요. 엄청 예민해, 밥 먹을 때. 저번에 노랑턱 메새가 그 혼자 있는 노랑턱 메새가 앞을 안 보고 밥을 먹었나 봐. 그래가지고 진짜 발밑까지 걸어왔거든요. 뚜벅뚜벅. 귀여워. 그냥 밥을 계속 쭉쭉쭉쭉 이렇게 먹으면서 점진적으로 걸어오다가 귀여워. 발밑 뭔가를 마주한 순간 위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튀어가는 거예요. 그게 혜원님이 같아요.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직접 겪은 거 아닌데 저와 늘 같이 계신 네. 분이 겪은 일화 네. 바보 같았다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질투나요. 이런 상황을. 너무 가까이 왔대요. 거의 발에서 진짜 10cm? 와. 머리기 세우고 있었대요? 글쎄. 세우지 않았어. 궁금한데? 몰라서 세웠을. 왜 세우려나? 궁금해. 아무도 인터뷰하고 연구 안 싶네. 하셨나? 다음 머리 노란통 메세 세우기. 인터뷰 진화적 콘텐츠로. 이득이 있을 것인가. 노랑턱 메새는 이 메새과의 특징이기도 하죠. 짧은 원뿔 모양의 부리를 가졌습니다. 이걸로 주로 씨앗과 벌레를 먹습니다. 노랑턱 메새 전 세계적으로 어디 살게요? 중국, 일본, 유라시아. 한국. 유럽도 안 살 것 같은데? 유라시아, 슬프게도 유라시아가 아니라 동아시아. 심지어 아시아도 아니에요. 동아시아. 굉장히 생각보다 되게 흔하니까 약간 널리 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동아시아에만 서식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랑 중국, 일본, 미얀마, 러시아, 대만의 숲에 삽니다. 생각보다는 서식지가 좁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라고 했지만 러시아 전역이 아니라 그냥 동아시아에 속한 러시아인 거죠. 주로 숲에서 사는데 바닥이나 낮은 관목에서 자주 발견되고 둥지도 좀 낮게 땅에 가까운 곳에 짓는다고 합니다. 저도 맨날 봤을 때 높은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관목만 선호하는 느낌? 진짜? 완전 높을 때도 있는데. 완전 높을 때도 있어요? 응. 관목이 없었나? 밑에서 바라보다가 떠났어요. 배를? 경계해서 그 위로 친구가. 올라간 거 아니야? 아니야, 다른 데서 날라왔는데. 아, 밑에 앉으려다가 위에 앉은 거 아니야? 내가 있어서? 어. 어쨌든 근데 저는 위에 앉은 걸 본 거예요. 올라가기도 한다. 근데 이게 낮은 관목의 특징이 뭐냐면 그게 덤불이란 말이죠. 결국 음. 낮은 관목이라고 하면 그 안에 있으면 그 가지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약간 안 보이잖아. 어떤 가구 같은 어떤 홀 안에 쏙 들어간 느낌이 들고 가고?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진짜 보호막 일부러 만든 그런 음. 것처럼. 그 사진을 찍으려고 해도 자꾸 그 가지들에만 초점이 맞고 절대 그치. 노랑 톰햇을 찍을 수 없고 가지 사이로 숨기 노랑빛만 좋은 그냥 이렇게 데지. 보이는 사진이 촬영되는. 사진을 찍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네요. 오히려 쌍안경으로 보는 게 가까운 세대는 편할 수도 있겠다. 이제 다닐 때는 혼자 다닐 때도 있고 무리지어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긴 게 노랑 턱메새는 지금 같은 겨울 계절에는 소리로 찾기가 정말 쉬운 새 중에 하나인데 엄청 조용하게 찢찢찢찢 이런 소리를 내요. 네. 좀 얌전한 느낌의 소리? 예를 들면 박새나 새박새 생각해보면 굉장히 멀리서도 막 찌찌비비 이렇게 막 소리가 들리는데 노통메새 이렇게 멜로디 라인은 전혀 없고 찌찌찌찌 이렇게 엄청 단음으로 작은 소리로 오는데 이런 소리 내는 게 그렇게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노턱매신? 막 높지도 않고 낮은 소리? 그리고 박새, 쇠박새 생각해보면 낙엽 속에서 걸으면 뽀시락뽀시락 소리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낙엽도 던져요, 박새는. 그래. 근데 노턱맷이 안 낙엽 던져? 던지는 꼴을 못 봤어. 그리고 다 같이 걸어도 소리가 크게 안 나. 다 같이 걸어도. 그러니까 20마리의 떼를 봤는데 그냥 찢찢찢 이런 소리는 나는데 낙엽 밟는 소리가 거의 낙엽 밟고 있어요? 네, 밟고 아, 있어도 소리가 거의 안 왜? 나고 가볍나? 20g이랑? 한 마리 정도 있겠지 하고 쌍안경으로 보면 거기에 20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다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어. 관찰했을 때는. 그래 막 시끌벅적 스타일은 아니긴 해. 그러니까 울지도 않고 근데 먹으면 근데 엄청 몇 살까? 열심히 먹고 있는데 소리는 별로 안 내. 넷세과가 맞아요. 좀 그런데? 엄청 막 시끄러운 스타일은 아니잖아, 애들이. 박새과는 시끄러운 스타일인가요? 맞아요. 거기는 소리로 계속 약간 소리를 계속 무한정으로 내잖아. 우리가 바지 하나 이동할 때 한 번. 박새과는 왜 이렇게 대담하지? 수가 많으니까. 약간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박새는 저기 있는 게 뻔하고 그래서 만난다라고 가정하면 노랑턱 메새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이 쯧쯧 이거가 또 멀리서까지 들리는 소리는 아니라서 가까이 갔을 때 노랑턱 메새 있나 봐 이랬는데 그런 분주한 아이들을 다 많이 마주하면 약간 반가운 느낌이 있죠. 하지만 이제 놀라운 특징은 번식기가 가까워지면 평소에 내던 이 쯧쯧 소리랑은 아예 다른 약간 삐로삐로삐로 약간 이런 다채로운 멜로디가 있는 소리를 냅니다. 네. 약간 딱새가 내는 그 소리처럼 뭔지 알죠? 딱새도 예쁘게 우니까. 약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딱새도. 노랑통매새도 이런 소리 냅니다. 이 소리는 이제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고 다른 수컷에게 자기 영역임을 알리기 위해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웃긴 게 이 소리가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대요. 그래서 노랑턱 메새는 사투리가 있는 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학습 콘텐츠 사이트에서 노랑턱 메새를 노래 제조기라고 표현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수컷들 간에 이 테마송을 이 달라? 분석해본 결과 노래 속 음절의 형태와 배열 순서가 동일한 테마송을 가진 수컷은 단 한 마리도 없다.
거의 지문인 거죠. 이 노래 패턴이. 이렇게 많은 수컷들이 제각각 다른 노래 소리를 내고 또 하나의 테마송을 반복해서 노래를 하고 또 다른 테마송을 바꿔서 반복해서 노래하거나 뭐 하나는 한 번만 노래하고 바로 새로운 걸로 바꾸기 이런 전략을 통해 효과적으로 유혹하는데 노래로 유혹을 하는군요. 굉장히 다채로운 타입이라고 할 수 있죠. 신기한 것 같아요. 어디서 이런 걸 배우는지? 완전 창의적으로 살아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노랑턱 메스의 수컷들은 다 작곡가다. 명제가 돼. 종이 노랑턱 맥스는 작곡가다. 모든 종이 이렇게 작곡을 그러니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진짜. 그러니까 모든 개체가 다 다른 거 난 약간 똑같이 충격적인 부르는 것 것도 참 신기하다 생각해. 똑같이 부르는 건 그냥 DNA에 박히면 되는 거잖아요. 네. DNA... 이렇게밖에 노래 못 부르는 거야 한마디로. 우린 다 목소리 다르잖아. 어렵다. 걔네 목소리가 그건 다... 종이 다른데 그래? 그거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아니, 있어. 박세 안에서. 박세 안 해. 뭔 말이야? 너가 박세야? 박세 안에서 박세가 갑자기 왜 나왔지? 아니, 박세 모든 박세 노래 소리가 다 똑같잖아.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박세도 그렇게 똑같은 종은 아니지 않아요? 그래? 박세도 제법 다른 종 아니에요? 박세도 그래도 제법 그치? 다른 소리를 다 다르게 하는데. 되잖아. 패턴도 엄청 여러 개 있잖아요, 박세는. 근데 그래도 약간 곤줄박이 스스비처럼 좀 딱 그 정석적인 울음소리를 모든 개체가 똑같이 낸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DNA에 박혀있는. 근데 예를 들면 뻐꾸기라고 생각하면 뻐꾸기 이렇게밖에 못 울고 뭐 톤 정도는 다를 수 있고 다르게 약간 못 울어? 못 배운 애들이 있을 수 있지만 뻐꾹 뻐꾹 약간 이렇게 하는 것뿐은 있더라고. 근데 뻐꾹으로 무조건 울잖아요, 거의. 다른 걸로도 안 울어 아예? 그러니까 번식용은 뻐꾹인 거지. 근데 지금 번식용 노랑 턱매생은 번식용인데 그 안에서 베리에이션이 여러 개가 상당하다는 거죠. 다채롭다. 모든 새들은 다양한 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번식하고자 했을 때 유혹하는 멘트는 하나일 수가 있었는데 노랑 턱매새는 신기하다. 유혹하는 멘트가 각 개체마다 다르다. 이렇게 노랑 턱매새는 단순하고 예리하며 주파수와 형태가 서로 다른 하나 이상의 음절로 구성된 노래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게 다 이어지는 영속성이 있는 노래를 부릅니다. 또 한 개체가 노래를 1개에서 31개 정도 가지고 있대요. 네? 왜 저래? 이게 숫자가 왜 저래? 한 개를 가진 개체, 나는 작곡을 한 곡만 한 개체도 있지만 작곡을 30곡을 한 개체도 있는 거예요. 와. 부럽다. 왜 이렇게 개수에서 차이가 날까요? 그냥 경쟁자가 많으면? 오, 맞아요. 답이 있는. 동일 지역 내에 서식하는 개체 간의 경쟁이 많으면 노래를 더 지어야 돼. 그러니까 한 가지 곡으로는. 그러니까 사람이 다채로운 노래를 음악을 불러야지. 한 곡 알 때는 그 음악만 알지만 여러 곡을 알게 되면 이제 부를 수 있는 나의 다양한 매력을 아니, 이거는 느낄 수 있다?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건데. 아니 그 듣는 입장에서는 아. 재밌지. 이제 한 곡만 주구장창 듣는 것보다 노래 플레이리스트가 여러 그치. 개인 게 좋잖아. 근데 그 지역의 수컷이 한 마리면 그냥 한 곡만 불러도 만족하지. 그래 뭐 어. 너랑 하지 뭐 어. 약간 이런. 여러 개가 있으면 어쨌든 근데 더 매력적인 녀석들이 많네. 맞아. 노래가 네. 더 많네. 노래를 더 갈망하는 거지. 그리고 자신의 노랫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뭐 자기의 기준이 되는 음절을 첨가하고 삭제하고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노래를 다양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죠? 귀여워요. 대단하네요, 진짜. 예술 버드. 그러니까 충격이야. 근데 원래 이렇게까지 다른 새는 주변에 흔하게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는 암수 생김새가 노랑 턱매새는 제법 차이가 나서 암컷이 약간 독박 육아를 하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을 품는 거는 암컷이 오롯이 하고 먹이를 주는 거는 둘 다 참여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희가 겨울에 노랑 턱매새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노랑 턱매새는 텃새예요. 근데 겨울에 숲에 가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새 중에 하나가 됩니다. 박새, 새박새, 곤줄박이 다음으로. 동의하시나요? 네. 소리 때문에 노랑턱 메시다 하는 것보다는
약간 그 존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뭔가 뚱뚱? 묵직한 게 움직이네 하고 딱 그러니까, 보면 그 크기가 큰것 노란색 키세스가 뿅 키세스, 하고 키세스 같은 노랑통 메세가 항상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 되면 꼭 야장에 들어가는 새인 것 같습니다. 이게 겨울이 아니면 사실 그 노란색이 초록색에 완전 묻혀버리고 맞아요. 또 덤불 사이로 다니다 보니까 그 노란색이 튈 것 같지만 등면에 그 갈색과 흰색 무늬들이 정말 서식지와 완전히 어우러져서 사실 움직여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뭇가지 사이로 요리조리 움직이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 잘 관찰하시다 보면 노란색 깃털들을 발견하게 될 텐데 땅에서도 쫑쫑 뛰어다니는 노랑텅메새를 여러분도 발견해 보세요. 제가 준비한 노랑텅메새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다음으로 소개할 겨울철 노란새는 방울새입니다. 겨울이 되면 요리조리 몰려다니면서 말 그대로 방울 소리를 내는 새예요. 추워진 날씨에 조금 더 만날 수 있는 새이기 때문에 저는 겨울철이고 노란 새 중에 방울새를 선택했습니다. 우선 방울새의 생김새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크기는 14cm 정도 됩니다. 직박구리와 비슷한 사이즈일 줄 알았는데 참새랑 비슷한 사이즈여서 직박구리랑 비슷한 사이즈일 줄 아셨구나. 가까이서 봤는데도 그런 생각이? 네, 약간 그 참새랑 새가 비슷한 사이즈라고 생각 못했는데. 진짜요? 저는 노랑텅메새보다 작은데 지금? 저는 그런 라인을 보면 일단 참새 크기일 어, 거라고 먼저 저도. 연상이 돼서 뭐 세 번째쯤 참새보다 크잖아. 되겠지 이런 느낌. 그렇죠. 근데 직박구리처럼 크진 진짜 않은데? 직박구리처럼 어. 큰 그런 체형의 새는 완전 예전에 캐나다 국조 할 때 말씀하셨던 어치, 회색 네. 어치. 그 회색 어치가 좀 그런 느낌. 방울새는 약간 꼬리도 짧고 몸통도 작고 전 직박구리랑 닮았다고 생각했지만 닮아? 아니요, 크기가요. 아, 네, 그래서 참새랑 비슷한 크기의 생각보다 작은 소형 산새입니다. 전체적으로 노란빛인데 개나리 같은 노란색이 아니라 회색이 섞인 채도가 낮은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몸에 그라데이션이 있는데 등 쪽은 약간 올리브 그린이라면 배 쪽은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날개 쪽이 진짜 신기한데요. 검은색과 노란색이 같이 있는 날개입니다. 그래서 검은색 배경에 노란색 강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얼굴 쪽은 눈이랑 부리 주변만 동그랗게 노란색이고 나머지는 회색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약간 전체적으로 노랗다 이렇게 생각 못했던 것 같아. 그러면요? 전체적으로 그냥 초록빛, 갈색빛 이런 느낌이고 저도 약간 그냥 날개에만 노란 점이 있네 이런 느낌. 진짜 가슴도 회색빛? 생각보다 노랗던데요? 그러니까 근데 티가 안 나네. 맞아요. 근데 막 신기했어요. 어느가 찐 예를 노란색 들면 아니라서 검은 머리 그래요. 방울새면은 전체적으로 노랗네. 제가 이렇게 말하려 꾀꼬리 했는데 전체적으로 노랗네. 이런 느낌인데 맞아요. 방울새? 약간 노란색과 갈색 사이의 색깔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연갈색. 진짜 네. 초록색 초록색 맞아. 느낌이에요. 암컷이랑 수컷은 비슷한데 암컷이 조금 더 흐리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티나요? 좀 티 나던데요? 아 진짜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아. 관심 그게 다를 가지셔야 거라는 돼요. 생각도 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아. 좀 더 연해요. 어디가요? 전체적으로요. 노란색도요? 네. 근데 진짜 뭔가 저는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체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누가 수컷이고 누가 암컷이지? 그러게. 이랬던. 달라. 진짜 둘을 딱 놓고 완전 비교를 그러게. 그냥 봤을 때는 그렇게 다른 애들 못 봤는데. 다음에 더 옅은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러게. 그래서 한국에서는 1년 내내 살아가는 텃새입니다. 근데 번식기보다 오히려 겨울에는 2, 30마리씩 무리를 지어 다녀서 다른 계절보다 좀 보기 쉬운 것 같아요. 전봇대 위에도 자주 앉아 있어서 어딘가를 지나갈 때 전봇대 위 누군가가 보인다면은 방울새일 수도 있다. 근데 진짜 전봇대 위에 많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전선줄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막 겨울철에 길 가다가 갑자기 막 또르륵 또르륵 이런 소리가 딱 들려서 보면은 방울새. 딱 그 깃털에 노란 점이 딱 보이면서 동정 성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정 성공. 그리고 영어 이름은 오리엔탈 그린핀치
아니면 그레이 캡트 그린핀치인데요. 네, 오리엔탈이라는 단어가 저는 새 이름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이름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방울새가 동아시아에서 많이 사는 새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대색가예요? 네, 퇴색과죠. 어. 노랑통메스와 비슷하게 중국, 일본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기원전 14,000년부터 살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내려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때 안 살았나요? 기원전 14,000년부터 살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기록이 없는 건가? 만성. 그렇게 많진 않던데요. 근데 약간 궁금한 게 모든 새들이 안 살다가 살게 되진 않았을 것 같단 말이죠. 제 생각에는.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15,000년에는 일본에 없었다가 기원전 14,000년부터 생긴 건 아닐 것 그러니까 같아. 기록이 그때부터 있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그럼 잡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있었겠지? 모르죠 뭐. 기록이 있어야지 알죠. 근데 그때부터 뭔가를 잡진 않잖아요. 근데 기록이 있었다 해도. 그러니까. 방울새를 좋아하셨나? 방울새가 그래도 일본에서도 워낙 많은 새라서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중국, 한국 말고는 안 살아요? 일본 빼고는? 사할린. 끝이에요? 응. 굉장히 좁으시네. 동남아도 안 사는 것 같은데? 극동아시아에만 사는 약간 건가? 자랑스럽네요. 이렇게 예쁜 소리를 내는 새가 Proud of. 산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둥지는 잎갈나무, 낙엽송 등의 침엽수 가지 위에 밥그릇 모양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아니면 낮은 산지숲이나 드문드문 나무가 자라는 탁 트인 농경지에서 번식한다고 합니다. 알을 낳고 태어난 새끼를 기르는 시기는 4월 하순부터 8월 초순인데요. 이제 방울새도 일부 일처제래요. 그래서 암컷은 알을 재우고 데우는 게 오븐처럼 데우는 것 같은 말이네. 알을 재우고 수컷은 알을 낳은 암컷에게 음식을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끼들한테도 벌레를 절대 먹이지 않고 에? 초식만 한다고 한대요. 에? 그래서 엄청 독특해요. 이러면은. 이런 새 비건 정말 버그. 처음 봐. 번식- 비건 비건은 처음 봐. 잡식이 번식할 때도 아니라. 항상 곡식이나 뭐 씨앗 같은 에? 것만 먹는다고 진짜? 합니다. 네. 왜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벌레가 너무 다른 새들이랑 경쟁해서 피하려고 그렇게. 곡류만 또 먹는 뭐 건가? 비슷한 종들도 다 번식 때 벌레를 먹이는데 그러니까. 거의 방울새만 독특하게 그런다고 합니다. 헐. 그리고 먹이를 먹을 때는 방울새가 또 대새과 친구인 게 티가 나요. 새보라에서 뭐 대새과 친구들, 대새나 뭐 홍방울새, 멋쟁이 등이 나올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그 두툼한 부리로 그 어떤 것도 맛있게 보이게 하는 재주가 있거든요.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맛있게 보여? 뭐든지 그 먹는 음식이 다 맛있어 보이는 맞아요. 효과가 있는데 방울새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 기사를 찾아보는데 방울새와 관련된 기사의 절반이 참새와 먹이 다툼, 대새와 먹이 다툼 이런 거고 뭐 이런 먹이 다툼 관련 주제가 아니면 무언가를 까먹는 방울새, 모이를 먹는 방울새 이런 기사였습니다. 이제 방울새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소리죠. 방울새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다들 방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아시나요? 또르릉. 근데 실제로 편견 속 방울. 그러니까 저는 방울 소리를 생각하면은 그 고양이 목에 방울. 외국 영화 보면은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에 식사를 위해 종 치는 거 아세요? 땡. 근데 저는 그 종 소리를 항상 방울 소리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처음에 방울새 대가족인가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게 왜 방울 소리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약간 직관적으로 방울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끼어 방울이다 맞춘 이런 느낌. 느낌은 아닌데. 막 듣자마자 막 방울이다. 아, 맞아요. 진짜 방울 자체의 소리라기보다는 진짜 방울처럼 뭔가 맑은 것을 부딪히어서 또르르 굴러가는. 구슬 소리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구슬 구슬 굴러가는 소리 소리. 은근 별로잖아. 진짜? 끄득끄득 약간 이런 소리 그래? 같지. 구슬 구슬 이렇게 ASMR 좋은데? 하면은. 완전 좋은데? 어? 아 근데 제 관념 속에 있던 소리보다 덜 방울 같은. 아니야, 약간 실제로 만나면 그 굴러가는 듯한 느낌이 있긴 아, 있어. 맞아요. 이게 실제로 들으면 그 연속적인 피리피리피 소리가 뭐 뜨르르 맞아. 따르르르. 호반새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호반새는 왜 방울새가 되지 못했죠? 방울새보다 더 힘이 있어서
방울새 아, 약간 힘없네. 약간 속에서 울리는 소리 같달까? 약간 속에서 긁어서 나오는 소리? 그거는 후반색? 아니 방울새. 이런 아니 근데 엔진 소리 아니야? 아니 어떤 사람 방울새가 복화술 한다는 거야. 부리를 안 아, 벌리고 벌리는데? 소리를 낸다고. 근데 안 벌리고 할 때도 있던데? 근데 목이 이렇게 떨리는데요? 아, 근데 가슴이. 부리는 안 따다다다. 벌리니까. 부리는 안 벌리니까. 근데 소리에 비해서 생각보다 열심히 내네요. 영상을 보니까. 소리 작은데. 그래서 번식기가 되면은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에 앉아서 목을 좌우로 흔들면서 방울 소리를 낸다고 목을 합니다. 좌우로? 목을 이렇게 아이솔레이션처럼? 그거까지 모르겠는데. 겨울에도 이렇게 내지 하는 않아요? 건가? 이런 방울 소리? 근데 겨울에 이렇게 내고 음. 아까 들은 다른 소리 그거 있잖아. 삐끼우 삐삐삐삐 이게 번식기 아닐런지? 소리를 정말 잘 따라하시네요. 대회 나가셔도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세보라의 근데 새소리를 그 대회 진짜 있더라? 새소리 따라하는 대회? 있지. 휘파람으로 근데 심지어 해요? 청소년들 어. 새소리 따라하는 대회 음. 그 예고편 영상을 봤는데 어. 너무 똑같이 하는 거야. 진짜 충격적이야. 음. 진짜 무서워. 한번 공유해 주세요 링크 나중에. 그래서 방울새한테 아종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종이요? 근데 뭐 중국에서 사는 것도 다른 아종이고 어쨌든 다 이제 뭐 일본에 사는 것도 다른 아종이고 엄청 아종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역도 좁은데 왜 이렇게 아종이 많아? 엄청 쓸데없이 많죠. 한 나눈 거 4-5 아니에요? 개는 수상해요. 근데 약간 기원전 14,000년 전에도 살았으면 사실 많이 있을만하다. 하지 않나요? 방울새 아종 중에서 울도 방울새라는 종이 있어요. 물도 근데 이게 울릉도에 분포하는 방울새라서 울도 방울새라고 합니다. 한국 외에서는 이제 캄차카 반도 같은 데서도 사는데 울도 방울새는 한국에서는 울릉도에서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내륙 지방에서 보이는 방울새보다 부리가 두툼하고 더욱 진한 회백색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제 사진 보니까 좀 더 이제 밝은 회색 느낌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티나요? 네, 사진 보세요. 암컷이 연한 그것보다 더 티나요? 오 예쁘다. 머리가 약간 눈 맞은 것 같아요. 부리가 와, 진짜. 별로 티는 안 완전 나네요. 부리는. 진짜 채도를 이렇게 조절한 것 같이. 그러게. 몸은 근데 밝아. 이제 방울새 관련해서 유명한 게 동요인데요. 아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모르세요? 설명한 사람만 알면 됐죠. 뭐. 몰라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나도. 1934년에 어머 오래됐다. 이때가 동요 붐 시기래요. 왜 아. 일제 강점기라서요? 아니 근데 이때가 그냥 동요라는 게 왜? 유행을 했던 왜요? 시기래요. 왜? 근데 1940년대에는 좀 문화말살 정책이 있어서 활동을 많이 접었는데 그래도 30년대에는 동요를 많이 작곡을 하셨대요. 그랬대요. 그래서 어쨌든 이 동요도 그 동요 부흥기에 만들어졌던 동요고요. 가사는 뭐 방울새 방울새 쪼로롱 방울새야 간밤에 고 방울 어디서 사왔니? 중독성 있지 한 번 들으면 근데 약간 함축적 의미가 네. 있나요? 아니 동요는 없어요. 두 번째 실망. 2절은 방울새야 방울새야 너 갈 때 고 방울 나 주고 가렴 뭐 이런 너무해. 가사가 있습니다. 이 방울은 내 방울이야. 방울 착시 동요였습니다. 방울새는 방울은 방울새 거야. 네. 그래서 제가 방울새도 찾아보다가 1973년에 나온 방울새라는 제목의 트로트가 있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이 트로트도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23년이요? 73년. 음. 그래서 이제 이수미라는 가수분이 부르신 방울새인데요. 이제 뭐 새야 새야 방울새야 꽃나무에 앉지 마라. 우리 이미 오시면 보여드린단다. 정봉준 아니야? 새야 녹두새 이렇게 파랑새? 어. 거기서 차관을 뭐 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사 오마주? 오마주. 그래서 우리 이미 오시면 보여드린단다. 꽃향기 맡고서 우리 이미 오시면 너랑 나랑 둘이서 마중 나가자. 이런 가사입니다. 근데 확실히 방울새라는 이름이 좀 상징적인 느낌이긴 하네요. 뭔가 우리에게 익숙한 사물 플러스 새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것보단 외우기 쉽다. 많은 네. 분들에게 익숙했던 새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떻게 익숙했지? 그 생김새도 아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방울새 이렇게 했을 때? 소리가 방울 같다는 게 사람들이 좋아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근데 방울새라고 해야 방울 같잖아요. 뭔 말이지?
그러니까 아무도 방울이라고 명명하지 않고 그냥 들어도 방울 같나요? 네. 왜? 방울 같지 않은데? 왜? 아, 굴러가는 소리 같잖아요. 굴러가는데 구슬 구슬새, 굴러가는- 구슬새. 옛날에 이름은 구슬새일 수도 있겠지. 어쨌든 방울새가 그리고 호반새 만나기 어려웠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일상에서 좀 쉽게 만나야지 그런 이름이 먼저 지어지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호반새도 흔하지 않나? 근데 그렇게 흔했어 옛날에? 모르지 뭐. 농경지에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아요. 그렇다던데 숫자로는. 그 농경지 많던 시절에 방울새가 조선으로 숫자로 더 가보고 많을 싶어요. 것 같아. 우리 호반새가 방울새 많아. 때로 다니니까. 근데 때로 다니지. 방울새는 가만히 있진 않잖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떠나잖아. 그러니까 소리를 동네방네 흘리고 그쵸, 다니는 그쵸. 거야. 소리만 들은 많은 건가? 사람들 생긴 걸 모를 수도 만날 수 생긴 걸 있는 거죠. 모르려나? 잘 모를 것 같긴 맞아요. 한데. 잘 모를 것 같아. 먹으려면 알 인간한테 수도. 가까운 새는 아니잖아. 근데 약간 네. 그때는 먹을 게 모르지, 없으니까 그 방울새 시절에. 잡았으면 알 수도? 알 수도 있지 뭐. 근데 진짜 이름 자체가 그냥 소리 듣고 지어진 이름인 것 같아서. 근데 막상 잡아도 그 새가 방울 소리 내는 새인지도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먹어. 그냥 잡았어. 근데 이 새가 방울 새인지 모르는 거고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잡았는데 생각보다 뭐 특징은 없네 하고 그냥 뭐 그런 생각도 한단 말이야. 하지. 왜냐면 어쨌든 새들도 사람들이 뭐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건 특징이 있는 새잖아요. 네, 그럼 제가 준비한 방울새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겨울철 노란새는 바로 검은머리 방울새입니다. 와우! 와우! 참새목 대새과에 속하는 작은 산새고 방울새랑 같은 과예요. 그래서 일단 외형 먼저 설명을 하자면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수컷과 암컷의 뚜렷한 외모 차이이다. 수컷은 이제 이름 그대로 머리가 까매요. 진짜 정수리가 까만데 노란색이 선명합니다. 완전 노란새요. 노란새인데 진짜 김을 얹은 달걀 초밥처럼 웃기다. 노랗다. 김원준 달걀. 진짜. 그리고 검은색 줄무늬가 이제 온몸에 되게 옅게 있어서 진짜 딱 포인트 컬러를 뽑자면 검은색이랑 노란색으로 딱 구별되는 새입니다. 그런데 이제 암컷은 수컷보다는 노란색이 옅어요. 좀 회갈색 느낌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랬구나. 노란빛이 돈다. 약간 이제 볼 옆이나 이마 쪽이나 아니면 몸통 윗면은 살짝 노란빛을 하고 있고 이제 줄무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구나. 근데 다르다고 생각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본 적이 없어요. 보고 바로 떠나던데? 본 적이 없다고요. 한 번도? 네. 근데 어떡해. 저희 전에 혹시 그 새가 검머방 아니었어요? 철원에서 우리 차에서 탐조할 때 아니야, 잘못 말했어. 루미님이 잘못 말했잖아요. 건머방이라 했는데 아니었어. 아, 그때는 난 무슨 어쨌든 새였어요? 못 봤던 것 같아. 건머방 아니라 뭐였더라? 방울새? 대새였나? 뭐 대새? 그런 거였어. 그때 우리 막 계속 이 그냥 새 뭐지? 방울새. 근데 건머방이다. 아니다. 미안해 이랬어. 진짜? 저는 기억 안 나요. 강력 아니었어. 주장했던 그래서 그때 것 엄마 나 같은데. 정추했나봐 했는데 아니네 이랬어. 진짜? 슬프다. 루미님은 그때 말고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진짜? 루미님 그러면 못 봤잖아. 아무도 3명 다 못 본 이거 채. 기억이 봤지? 전 봤어요. 수목원에서. 네. 근데 감사해요. 그게 건모방이 그 관찰할 시간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암수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노랗네? 노랗네? 노랗다. 생각보다 노랗다. 방울새보다 맞아요. 훨씬 그- 노라니까. 맞아요. 검은 머리 방울새는 다른 새들이 가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란색이라고 했을 때 조류가 가진 노란색이 아니라 형광노란 레몬 노랑 레몬. 엄청 그냥 초록빛 노랑 이딴 게 아니라 이딴 거? 하얀 노란색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진짜 형광 노랑. 맞아요. 형광노랑. 뭔가 이게 진짜 밝고 쨍한 노란색. 진짜 약간 눈부신. 방울새는 소리가 방울 같다면 이 친구는 외형이 약간 방울의 이데아 같다? 이데아라는 말 좋아하시네. 네, 오늘 꽂혔어요. 방울같이 생겼다고. 네, 방울같이 이데아. 외형적으로 방울과 굉장히 닮은 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개를 피면은 날개에도 노란 선이 굉장히 선명해요. 그 새 노란 선이. 암컷이 진짜 귀엽네. 암컷은 방울 그 노란색만 있는 게 아니네. 근데 색깔이 왜 이렇게 다채롭다? 변이가 되게 많은 느낌? 개체마다 조금씩 다른 느낌. 얼룩덜룩하시네요. 약간 큰 호색 딱따구리가 가지고 있는 줄무늬 같아.
그런데 이제 소리는 방울새 같진 않아요. 뭔가 방울새는 좀 맑고 높은 소리로 연속적으로 찌찌찌찌 이렇게 온다고 하면은 약간 건모방은 약간 찌찌찌찌 약간 진짜 막 찌찌찌찌 이렇게 틀어주세요. 근데 창문을 닦을 때 그냥 빠르게. 끽 이렇게 아니, 그냥 빠르게. 다방면으로 이렇게 닦는 거지. 창문. 찌직쭉쭉 찌직찌. 그리고 좀 힘이 넘치게 오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막 찌 이러면서 약간 찢어지는. 찌찌찌찌찌 약간 그 매미 자석 아세요? 알아요? 좋아했는데. 그런 느낌 나네. 좋아하셨어요? 네. 근데 방울새는 그 동그란 매미 자석 같은 반면 검은 머리 방울새는 길다란 매미 맞아요, 자석. 맞아요. 소리가 더 크고 크기가 이제 전체 길이가 12cm 오, 정도로 엄청 작네. 참새보다 작아요. 12cm에서 15cm까지 어. 좀 개체군마다 차이가 있다. 휴. 그게 왜 휴해? 이게 막 12로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작은 편입니다. 이게 작으면 안 좋은 건가요? 작아서 덜 보는 거. 작을 리 없어. 아니, 은근 보면은 많아요. 진짜 작아요. 박새도 진짜 작은데? 참새보다 작은 맞아. 애들 있고. 박새보다 더 작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보아하는 정도로 작아? 검모방은 제가 못 봐서 그래요. 동박새보다 작다? 네? 에? 동박새보다 작다고요? 동박새는 뚱뚱하면 동박새보다 작은 것 같아요. 뚱뚱 뭐라고요? 동박새보다 작다. 아, 상대적으로. 항모술새보다 크다. 그리고 한국술새보단 커야지. 그쵸, 상무솔새는 영원한 스몰보드. 어쨌든 몸무게는 12에서 15g 정도라서 진짜 커피 스틱 하나. 또 커피 스틱. 그쵸? 아니 좋은 세보라의 기준이야. 네. 직장인 분들에게 탕비실에서 이제 하나씩 꺼내서 손에 올려보시면서 아 건마방이 이 정도구나 이렇게. 노랑턱 메스는 21g이었죠. 그런데 검은머리 방울새는 좀 작은 편이다. 신기한 것은 이렇게 작은 몸집을 가지고도 이제 장거리 이동을 한다는 것이 오. 아주 특이하죠. 검은머리 방울새는 이제 유라시아 대륙에 주로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유럽, 북유럽, 아시아, 넓게는 북아프리까지 일단 번식을 해요. 거기서 번식을 하다가 겨울철에는 조금 내려와서 지중해 흑해 쪽으로도 내려가고 어. 우리나라에도 이제 찾아오는 거죠. 널리 그 시기에. 사시네. 지금까지 나온 새들 중에 유일하게 일위. 멀리 가신. 네. 부 범위가 넓은 새고 북미에서도 발견 기록은 있다고 해요. 진짜? 근데 바다를 건너갔다기보다는 배를 타고 배 간 탔어. 것이 아닐까. 방울스도 막 브라질 발견 기록이 있더라. 배를 왜 탔지? 근데 배를 탄지 모르겠고 그 방울새는 타지 않았을까요? 하긴 밀수입된 밀수? 건 아니. 밀수입 타도 근데 배는 굳이- 탔을 거 아니야. 근데 밀수를 다른 새 아니, 나라에도 그렇게 많은 새가 있는데 방울새를 굳이 우연히 왜- 막 발견된 그러니까. 것 같은데. 어떤 됐던 거잖아. 사연일지 저는 동물 커뮤니케이터가 된다면 이런 인터뷰? 그러면 이런 노란 사람한테 턱메스에 왜 인터뷰해보고 깃털을 싶어요. 올리는지 물어보죠. 그러니까요. 그거 제일 먼저 먼저 에피소드. 이 질문. 딱 왜 질문 올리니? 하나만 할 수 있다면 그 새 하나를 질문을 할 건가요? 왜 아 어려워. 올리냐? 그건 좀 고민해야 될 것 아, 네. 같아요. 고민해봅시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겨울 철새 10월 말 그러니까 늦가을부터 3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해요. 겨울이에요? 네, 겨울에 오는. 원래- 그런데 이제 네이처링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계속 사는 애들도 조금씩 늘어나나? 네, 쭉 밝은 기록은 계속 있더라고요. 어허라. 그래서 전 제법 가을에 봤던 것 같아요. 10월?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근데 11월? 가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색깔이긴 해서 예. 예뻤겠는데요. 그러게요. 10월, 11월쯤에 보셨던 게 아닐지 예상해봅니다. 근데 이제 쉽게 만나기는 어렵다고 해요. 이제 관목이나 이제 방울새처럼 관목을 굉장히 좋아하고 초지대를 이동하면서 낮게 날아다니기 때문에 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요. 낮게 날아다니는구나. 네, 낮게 날다가 이제 먹이를 찾을 때는 좀 위에 올라가서 보다가 가고. 그런데 이제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의 무리를 이뤄서 이제 한 마리를 보면 다른 개체를 찾기 쉽다고는 하는데 좀 빨리 움직이다 근데- 보니까 아니 한 마리만 볼 수가 없어. 애초에 때로 날아왔는데 어우 저 때는 뭐야? 이렇게 본 거지. 검은 머리 방울새 한 마리다. 주변에도 더 있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르르 이렇게 하면 뭐야 저게. 되면은 검은 머리 방울새. 아니야 이렇게 봐. 그래?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확실히 근데 아니 그러고 얌전한 새가 그래? 아니던데? 예, 엄청 정신없어. 겨울은 진짜 확실히 좀 이렇게 무리지어서
구름처럼 다니는 새들이 좀 맞아. 많은 것 같아요. 약간 그 대새들도 동물의 그렇고. 숲에 나오는 말벌처럼 다녀요, 새들이. 아니에요. 진짜 근데 진짜 점처럼 보이긴 하니까. 붕붕 이렇게 다니던데 때로. 미니 고개 비행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무리를 이루기 때문에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새 구름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쌍안경을 갖다 대셔서 얘네가 노란색인지 정수리가 까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시면 댓글로 한번 저희와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검은머리 방울새는 주로 이제 침엽수림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나무나 잣나무 숲에서 자주 발견이 되고 이제 먹는 음식도 솔방울 같은 걸 많이 먹죠. 그래서 이제 솔방울, 이제 침엽수 외에도 오리나무, 자작나무의 씨앗도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오리나무에 갑자기 꽂혀서 검색을 조금 해봤었는데 이 오리나무라는 게 저는 그냥 꽥꽥 오리를 생각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예전에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던 선비들한테 길동무가 되어주는 나무였대요. 근데 이제 오리마다 심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2km마다 심겨져 있기 때문에 오리나무다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km마다 있는 그런 나무의 열매를 좋아하는 검은머리 방울새. 근데 오리나무가 열매가 2가지가 있지 않나요? 열매라고 해야 되나? 아니 되게 기다란 암꽃, 수꽃. 아 근데 열매는 암꽃에만 열리니까 열매 타입은 한 가지인. 아 그 약간 그 유래에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게 네. 오리나무가 정말 오리마다 있었는가? 아 네, 근데 오리마다 있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요? 그럼 이 유래가 뭘까? 모르겠다. 약간 이런 논란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약간 습지 근처에 사니까 근데 물오리라 나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 오리가 습지에서 사서 오리라면 물오리한테는 왜 물오리라고까지 했어야 됐는가? 물오리도 습지에 살아요? 약간 그냥 습지에 산다고 사실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아 그냥 촉촉한 땅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약간 모르겠네. 맹그러워. 그냥 그렇게 흔했으면은 약간 검은머리 방울새도 흔했을 텐데. 근데 흔한 것 같은데 저희가 못 보는 것 같아요. 몰라서 못 보는 거죠. 네, 오리나무야? 검은머리 방울새예요. 근데 검은머리 방울새 진짜 귀하구나. 근데 막 엄청 귀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약간 느낌에 음. 뭐 예를 들면 "헉, 어디에 검은머리 방울새 나왔대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쵸? 뭔가 막 찾아가서 보는 새는 뭐 아니고 어디에 검은 딱새가 나왔다. 뭐 이런 말을 해도 검은머리 방울새가 나왔대요.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지. 근데 본 사람은 은근 없단 말이지. 흔함이긴 하다, 겨울 흔함. 흔함. 수가 너무 많 때로 다녀서 그런 거 아닐까? 음. 근데 그때를 마주치기가 어려워. 정말 너무 특징을 읽으면서 아니 흔하고 겨울에 무리지어서 다니는데 왜 나는 못 보지? 이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새들이 진짜 은근 보기가 어려운 게 예를 들면 뭐 오목눈이라고 해도 늘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약간 계속 다른 데에 오잖아요. 검은머리 방울새도 좀 네. 어디에 앉는지 약간 모를 것 같은? 근데 진짜 얘네들이 섭식을 하는 곳 중 하나가 이제 그냥 밭바닥에서도 그냥 많이 먹더라고요. 바닥 논바닥처럼 밭바닥이라고 하신 거구나. 네, 참조해봤어요. 아니 근데 이제 유튜브에 건모방 영상이 있어서 딱 봤는데 이제 들깨밭에서 깻씨를 주워 먹고 있는 건모방을 찍으신 거예요. 거기 진짜 많았거든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진짜 막 가려져서 밭색인데 아무것도 없는 밭인데 티가 안 나. 애들이 색깔이 똑같으니까 노래도 색깔이 아, 덮여요. 그래서 막 들깨 먹으려고 그렇게 진화했나? 그래서 진짜 영상이 무슨 파도 이렇게 일렁일렁 하는 것처럼 밭이 건모방- 움직여? 건모방들이 일렁일렁 이러면서 기어다니면서 먹고 있으니까 진짜 웃기다. 못 볼만 하겠다 이런 웃기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번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막 번식은 다른 새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조금 일반적인 내용이 많아서 빠르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번식기는 4월부터 7월 사이이고 이제 수컷은 자신의 영역을 알리는 노래를 열심히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암컷과 짝이 지어지면 주로 티모스의 가지 끝부분에 둥지를 만들고요. 이제 컵 모양의 둥지에 이끼, 집, 나무 껍질을 이용해서 튼튼하게 만듭니다. 안에는 깃털로 채우고요. 암컷은 한 번에 4개에서 누구 5개 깃털로 채워요? 주워온 깃털이 아닐까요? 설마 뽑아서 만드는 건 아니고 주워온 깃털로 만든다고 하고 이제 암컷은 한 번에 4개에서 5개의 알을 낳는데 청록색 바탕에 갈색 반점이 있어서 예쁘다고 합니다. 예쁘다. 그리고 알을 품는 것은 이 친구도 암컷이 알을 품고 수컷은 먹이를 물어다 주면서 돌본다고 해요. 이 부분은 방울새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부화까지는 12일에서 14일 새끼들은 이제 15일 정도 깨어난 뒤 15일 정도 후에는 둥지를 떠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검은머리 방울새를 만나기 위해선 이파리가 가는 어떻게 해야 돼? 티모스들을 찾아봐라. 오리나무 옆에서 죽치고 있어야겠다. 그러니까요. 오리나무에 있어라. 그런 꿀팁을 전해드리면서 검은머리 방울새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오늘 노랑통 메세에 굉장히 예술적인 감각을 들었던 것 같고 방울새 특이한 새였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거. 아니야 채식했던 거랑 하나 더 기억할 그러니까 게 채식한 거 있었는데 진짜 충격이네. 어떻게 그런 새는 한 마리도 본 적 없어. 씨앗만 어떻게 먹일 수가 하지만 내가 있는가. 본 적 있었던 거지. 되게 가까이 있는 일상적인 새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이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대단하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약간 나달 먹어버릇 했겠네. 나 닮았다고? 나달을 먹어버릇. 아. 네, 그래서 오늘 너무 재미있었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들으셨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새 보러 와요. 새를 보러 와요 새 보러